위기는 결코 지금 안 온 게 아닙니다. 곧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대비를 하시려면 역시나 달러가 아니라 금과 은이 위기 대비에서는 가장 좋은 자산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피터 시프라고 해서 금과 은에 대해서 거의 뭐 1티어 강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유명한 지금 인플루언서인데요. 이분이 지금 25년 요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25년은 어떤 한 해였고 그다음에 26년 예상까지도 해주셨는데 일단 25년 이렇게 요약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달러가 이제는 점점 힘을 잃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아마도 종말을 겪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금과 은의 시대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세부적인 내용 거의 뭐 존 버나드랑 저랑 거의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피터 시프의 이런 영상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사나 이런 거를 많이 읽어봐서 피터 시프의 동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이랑 피터 시프랑 같은지 그거는 저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랑 생각하는 게 너무 같아서 이거 영상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핵심 결론은 뭐냐? 암호화폐 중심의 투기 국면은 종료 단계에 진입했으며 달러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금과 은, 그 다음에 백금 등 실물 귀금속이 새로운 핵심 안전 자산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거를 25년 한 해 이거를 요약을 해줬습니다. 이 결론 한 줄이고요. 그래서 왜 지금 금과 은의 시대인가 이걸 물어보니까요.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자, 금과 은이 진짜 25년 말에 기록적인 랠리를 했죠. 자, 금은 연간 약 70%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4,500달러 이상 찍었었죠. 그 다음에 은도 연간 150% 이상 올랐고요. 84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또 74달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다시 또 이제 올라가고 있다. 제가 어제랑 엊그제랑 영상 올려드리면서 진짜 이 종이 조작은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 수출 통제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좀 제가 좀 완성도 있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못 올려드리고요. 내일 한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요. 그다음 백금도 하루에 뭐 8% 이상 올라서 사상 최고치다. 그래서 랠리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 시장 개장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실물 수요 주도로 이제 흐름이 명확하게 나왔다. 이거를 피터 시프도 얘기를 하네요. 이제 실물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투기가 아닌 구조적 수요다. 그게 뭐냐? 이 태양광,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등 산업 수요 플러스 중앙은행의 매입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이제는 진짜 금과 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가 인기도 많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여러 곳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 있잖아요.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터 시프 말고도 뭐 경제, 재테크, 뭐 200만 넘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은 금, 은만 다뤄주는 인플루언서들도 금에 대해서, 은에 대해서 한국의 무슨 연구소나 아니면 이런 분들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제가 요약해서 올릴 수 있으면 제 생각이랑 풀어서 올릴 수 있으면은 리뷰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기금속 랠리는 금, 은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구리랑 산업금속으로도 이제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리도 뭐 투자하는 거 아니냐, 구리가 이제는 차세대 석유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예상까지도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나 아니면 구리 ETF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다음 주나 해드릴 수 있으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의 기회가 엄청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피터 시프가 예전부터 계속 이 돌직구를 많이 날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성과 비교를 해보자 이걸 했습니다. 자, 금과 은, 그다음에 AI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보다 압도적인 성과. 금과 은이 여러분들 지금 존 버나드도 맨날 얘기하죠. 금과 은이 S&P 500, 나스닥 100, 엔비디아보다 많이 올랐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별로 이게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펀드나 아니면 뭐 은행 이런 데서 금과 은은 돈이 안 되니까, 상품도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짜 25년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AI 주식, 비트코인보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금과 은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그런데 금과 은은 위기 때마다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데요. 지금 위기가 없었잖아요. 위기가 없는데 왜 금과 은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그거에 대해서도 피터 시프가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또 해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관련 주식도 동반 붕괴 중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시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피터 시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레버리지 기반 매수 주체, 그러니까 기업이랑 ETF,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랑 ETF가 이게 문제가 된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순매도자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핵심 매수 주체가 소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파티 종료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견해거든요. 그리고 예전까지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는 비트코인 상승이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그 서학개미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좋아하는 뭐 ETF 유튜버들도 비트코인을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또 모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비트코인 모아갈 바에는 차라리 금이나 은 모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 그분들 투자하는 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SCHD 뭐 이런 거 투자하시는데, 이런 배당주나 안정적인 지수 ETF 투자하는데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이 절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파티가 끝났고 금과 은으로 이제 주목할 시대가 오고 있다. 26년엔 더더욱 이제 금은에 이제 주목하는 시대가 아마 올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피터 시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진짜 손실은 가격 하락이 아니라 금은을 보유하지 못한 기회비용이다. 이제 금과 은이 또 다시 또 26년에 미친 듯이 올라갈 건데 그거를 보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기회비용이 아마도 클 것이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굴주에 대해서도 광산주죠. 이게 싼 이유랑 기회 논리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 현재 괴리가 발생하는 거는 뭐 이런 거다. 자, 금과 은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채굴주는 상대적으로 부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식 한방에서도 이거 채굴주 다뤄 주셨던데 제가 그거 한번 다음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금속 가격의 지속성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논리로 봤을 때 현재 중가는 대폭 하락 시나리오를 이미 반영을 했다.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령 가격이 유지되기만 해도 실적 그 컨센서스 있잖아요. 이거는 상회 가능하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하락 플러스 금속 가격 상승이 이제는 마진 구조를 급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이 채굴주 광산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에서는 이 금속 가격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 가격이랑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높은 가격, 구리나 그리고 또 뭐 플래티넘 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 가격에서. 근데 내려올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안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버텨준다고 하면은요, 결국은 여기 나와 있죠. 금속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마진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당연히 개선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피터 시프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이랑 은, 이 광산주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내년에도 올해에도 26년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피터 시프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중요하죠. 자, 달러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피터 시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달러는 스위스 프랑, 금 대비 신뢰 붕괴 신호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 대신 금을 선택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이 달러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이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줄이고 금을 모아가는 거다. 이자도 안 주는데 왜 금을 모아가겠어요?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미 연준 이제 제롬 파월을 몰아내면서 뭐 케빈 헤셋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연준 이제 꼭두각시 의장으로 앉힌 다음에 아마도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추진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달러에 대한 이 우리가 진짜 믿었던 달러 자체의 이 가치에 대한 이 신용, 이 가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서 달러에 대한 이 신뢰가 아마 많이 26년에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피터 시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뭐냐? 이는 경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용, 그러니까 소버린 크레딧 이 문제이다. 그래서 돈을 찍어 해결할 수 없는 이 달러 자체의 위기이다. 그리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고 부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심하잖아요. 니네 30년 국채, 뭐 30년 장기 국채, 20년 뭐 미국 국채, 이거를 나중에 진짜 20년 뒤에
30년 뒤에 갚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장기채가 안 되니까 단기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그거를 또 매입을 해주면서 계속 그쪽으로 유동성을 불어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피터 시프 입장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달러는 점점 이제 뭔가 이제 생명을 다하고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이제 미국이 이미 국가 안보 전략 NSS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요약해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꼭 찾아보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랑 유럽에서 미국은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미 대륙 여기만 아메리카 대륙만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들어가니 많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는 자기 이제 아시아나 전 세계를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 트럼프가 그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언론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거나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전폭적인 이런 주목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국이 올라오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러시아가 올라오는 거를 여러분들 원하겠어요?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존 버나드나 아니면 피터 시프나 아니면 국내 몇몇 조금 좋으신 이런 분들, 좋은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국뽕에 가려지면서 잘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패권은 점점 쇠락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거를 이미 뭐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주는 뭐 지정학 박사니 뭐 국제관계 박사니 이런 박사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맨날 중국 망한다느니 러시아 망한다느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랑 러시아 뭐 이 공산 진영이 망했으면 좋겠죠. 러시아는 공산 진영은 아닙니다 또. 근데 그런 조금 우리가 뭐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축이 망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이 이상과 희망과 이 현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브릭스 쪽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에 대해서 또 이제 피터 시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 거시 시나리오를 보면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경기 둔화 플러스 통화 발행 확대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가 붕괴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면서 재정 지출 그 다음에 화폐 발행이 또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체된 성장이 될 것이고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렇게 발생하면은 금과 은 가격이 다시 또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숨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이걸 마사지 하잖아. 이런 지금 물가 지표나 이런 거를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할 건데 그걸 어떻게 가릴 것인가, 이거를 근데 결론적으로 금과 은 가격에서 그게 다 탄로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리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해도 이 하늘인 금과 은에서 탄로가 납니다. 금과 은의 가격이 지금 위기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AI가 빼면 경기 침체가 맞거든요. 지금 AI 발전만 빼면. 그래서 금과 은이 이렇게 미치게 올라가는 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그리고 AI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게 다 위기가 반영돼서 올라가는데요, 언론이나 특히나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를 다 가리고 있다. 이게 티가 안 나게 가리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근데 이미 저도 생각하기에는 위기가 이미 시작됐고요. 금과 은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많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에서 너무 뭐라고 해야죠,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하고 있고 금이랑 은 위주로 이제 비중을 더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저 같은 주식쟁이들도 금과 은의 비중을 이제는 30% 가까이 늘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30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40%까지도 금과 은을 늘려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점점 진짜 주식이 좀 고점이고 금과 은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그리고 위기는 이미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위기는 지금 수면 아래서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왜 그러냐? 금과 은의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달러가 이렇게 지금 안전자산이 아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이 그 반대급부로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시프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말했거든요, 피터 시프가. 그래서 그걸 요약해 드리자면 암호화폐를 비중을 축소를 하고 아니면은 다 팔아버려라, 이렇게 지금 피터 시프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실물 및 관련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채굴주, 고위험이지만 고비대칭 기회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기회인 채굴주에 또 주목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달러 표시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을 전제로 대응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너무 믿지 마라, 이거를 피터 시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은 달러나 국채가,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26년부터는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안전자산 투자한다고 하면 차라리 금과 은으로, 왜냐 지금 수익률도 좋고 금과 은이 계속 부각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여길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피터 시프랑 좀 거의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종 메시지를 또 피터 시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 금과 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 그다음에 달러의 신뢰도 하락, 그다음에 뭐 패권이죠.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패권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패권도 점점 미국이 내려오면서 다른 데가 이렇게 점점 뜨고 있죠. 이 브릭스 쪽이 뜨고 있는 걸 다 반영을 하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강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대중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자산은 버블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중들이, 특히나 비트코인 좋아하는 20, 30대 분들이 거의 뭐 금과 은은 어디 뭐 이렇게 귀금속 금은방 이렇게 뒷방 늙은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실물 뭐더러 불편하게 모으냐. 이 전자식으로 비트코인 모으면은 딱 전자식으로 찍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누가 이렇게 너 지금 뭐 영포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오리지널이, 결국에는 순정이 최고다. 그래서 아마도 대중들이 이제는 26년에는 금과 은에 대해서 더더더더더 이제 비트코인을 버리고 금과 은을 주목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번 위기는 2008년과 또 다르다고 합니다. 피터 시프는. 그래서 달러로 도망갈 수 없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이 달러가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로 2008년처럼 못 도망간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하면은요, 차라리 금과 은으로 들고 있어라. 이 피터 시프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달러가 아니고 금과 은이다. 안전자산은 달러가 아니다. 이렇게 피터 시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많이 진짜 기존 생각들이, 틀들이 많이 깨지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결코 지금 안 온 게 아닙니다. 곧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대비를 하시려면 역시나 달러가 아니라 금과 은이 위기 대비해서는 가장 좋은 자산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달러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저도 은을 지금 실물로 모아가고 있거든요. 국내에는 지금 은 실물 ETF가 없어요. 그래서 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죠?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과세 이런 걸 봤을 때 실물로 모아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6월 달에 2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뭐 470만 원, 50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 실물은 진짜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시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뭐 한국금거래소나 아니면 좀 이름 있는데 좀 알아보셔서, 저도 링크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좀 이름 있는데 한국금거래소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씩 제 거 링크 왼쪽 하단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거 클릭하셔서 알아보시고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고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데 알아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사주시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이나 쿠팡으로 들어가셔서 뭐 다른 거 여기로 클릭하셨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셔서 뭐 고양이 사료도 사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다른 거 뭐 키보드나 아니면 뭐 음식, 뭐 생식이나 뭐 이런 거 사주시는 분들, 옷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피터 시프가 우리에게 조금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걸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전달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해석하고 요약하고 제 생각을 이렇게 녹여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